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12월 17일 목요일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일간 간담회 시간 겸 꿀벌 토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장중이라서 우리 텔콘이 어느 정도로 마감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보입니다. 한 6,290원 정도 선에서 마감 짓지 않을까,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 짓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신규 확진 사상 최대 423명을 기록했고, 병상 대기 중에 첫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병상이 하나뿐이다, 이런 기사고요. 우리의 이제 궁극의 코로나 치료제 렌질루맙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라기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죠? 요새는 백신도 계속 이렇게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만 없으면 계속해서 원투 스텝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실 밖에서 병실에 채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다. 한두 건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 병상이 모자라요. 내용 한번 보시죠. 1월 이후 사상 최다로 증가하고 있다. 15일 연속으로 2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얘기예요. 서울시는 초기 증세 심하지 않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됐다. 이틀 대기 중에 사망했다. 이틀 동안 대기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현재 정확한 역학조사 중이다. 이번 주 중환자 병상 2개 확보 예정이다. 총 18개 확보 중이다. 음압병상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준중환자 병상 그리고 회복기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차질 없이 치료하겠다. 차질 없는 건 병상에 들어갔을 때 얘기겠죠. 이렇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지금 전수 무료, 그냥 시민이면 무료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저희 집 옆에 선별진료소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영상 녹화하고 나서 한번 받으러 가볼 겁니다. 네. 자꾸 이거 가서 확진되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얼른 그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증상이 없을 때 치료 받아야 됩니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423명 발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상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 이틀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시내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상은 하나만 남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6%에 달하는 상태다. 이제 중증 환자 위한 전담병상은 딱 하나 있고요. 병원이 아니라 병상이 하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상 가동률, 이거는 이제 경증 환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하는 모든 환자의 병상률이 86%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300명, 400명 이렇게 발생하면 이게 병상이 100%가 총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10,000개라고 치더라도 14%면 1,400개 남은 거예요. 1,400개. 근데 하루에 400명씩 발생을 해버리면 3일이면 다 차버리죠. 아주 아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7시 0시 기준으로 13,458명이다. 16일 0시 이후 하루 동안 4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지역 그리고 이틀 전 환자들이 바로 하루 만에 완쾌가 돼서 퇴원하고 또 그날 새로운 확진자들이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죠. 치료되는데 며칠에서 몇 주는 걸릴 것이고,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 7일 이상은 입원해서 경과를 보면서 완쾌됐다고 판정되고 나서 한 3일 후에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 또 7일 후에 한 번 더 검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 엄청나게 큰 지금 이슈예요. 특히 이제 일반 병상이야 이렇게 컨테이너 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전담 병상
중증 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전체에도 한 20-30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쭉 보실게요. 서울 지역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최다 증가세이다. 앞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은 지난 12일 기록한 399명이었다. 서울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15일 연속으로 200명대 이상 증가하고 있다. 262명, 295, 235, 254, 244, 214, 270, 251, 252, 362, 399, 219, 251, 378, 423명. 서울시에서는 이틀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122번째 사망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5일 전이네요.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15일 사망했다. 불과 3일 만에 사망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해당 확진자는 60대 동대문구 거주자로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살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영양 상태도 좀 안 좋았을 수 있고 연령대가 60대면 사실은 고위험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기저질환이 있었네요. 어떤 건지는 안 나왔지만 뭐 혈압이나 당뇨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는 종로구 소재 파고다타운 관련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는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았고 그죠? 확진 초기 증세가 심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증세가 심하지 않았다.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호흡기 질환인데 일반 호흡기 질환 아니고 호흡기 질환인데 확진 판정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 뭐 병원도 이렇게 걸어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사망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진짜 코로나가 그 정도로 무서운 감염병이다 라는 정도.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겠죠? 코로나19 확진 후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됐을 수도 있다. 역학조사 후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흡연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안 좋습니다. 흡연도 계속해서 이렇게 폐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어 13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실질적인 자택 대기 기간은 이틀 정도라고 했다. 지난 8월에도 서울에서 병상 이송을 대기 중이던 확진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확진자는 80대 서울 거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 자택에서 격리병상 이송 대기 중 상태가 악화됐다. 자택에서 대기 중에 119 구조대가 출동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서울 지역 사망자가 총 5명 늘어 125명이라고 밝혔다. 아까 12,000명이라고 했나요? 1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125명, 약 1% 정도. 그러니까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호흡기 감염병인데 사망률이 1%라는 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사망자 얘기가 쭉쭉 나오고 거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16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서울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6.1%다. 수도권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이제 경기도랑 뭐 경인 지역 다 합친 거겠죠 아마. 가동률은 77.8%를 기록했다. 뭐 10,000개 있으면 8,000개가 지금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80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79개다. 하나 남은 거예요. 입원 가능한 병상은 하나만 남은 상태이다. 아마 이거 설치하려면 이 비용도 아마 억 단위로 들 겁니다. 그 양압기랑 뭐 그런 관련 기계만 해도 병상 안에 있는 기계만 해도 뭐 몇천에서 몇억은 그냥 나가고요. 그리고 아마 그것도 공급이 아마 거의 힘들 거고 전 세계적으로 모자라 버리니까. 그리고 병상 자체도 컨테이너로는 안 될 거예요. 음압 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내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체온, 실내 공기 유지, 온도 유지 막 그런 장비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몇 억 단위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만 세우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없겠죠. 시는 오늘 21일 적십자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을 5개소 추가 지정해, 이건 이제 기존에 있는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278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이번 주 2개를 확보하는 등 6개 상급 종합병원에 총 18개 병상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또한 시는 중증환자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코로나19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위해 준중환자 병상 총 9개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다른 기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회복기 전담병원도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쭉쭉 내려볼게요. 대학교 기숙사 활용 방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520개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세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치료제 관련해서 텔콘의 주가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렌질루맙 임상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 이제 이슈가 아직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오늘 오전 중에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금이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조금 매수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6,230원에 했어요. 맞나? 잠깐만요. 6,230원에 6,250원에 했네요. 6,250원에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 경제가 마비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오르고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치료제 이슈니까 지수랑 무관하게 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고, 반대로 아니다, 지 아무리 치료제 관련주라고 해도 경제가 마비되고 코스닥 지수가 개폭락을 하는데 지 혼자 어떻게 오르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수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를 한 거고요. 좀 간당간당하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일단은 이상으로 오늘 꿀벌 스토리 꿀벌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다리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